자, 여기서 이제 끊어간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끊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이 바람잡게 바합이죠. 바합 5,000제곱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인데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이런 걸 붙일게요. 동식물은 제외된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여객용시설이 뭐냐면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뭐 태화강역, 그 다음에 울산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객용시설이라고 그래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그 다음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거예요.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이렇게 할 겁니다. 여가 뭐라고요? 여객용시설, 관은 관광 숙박시설, 그 다음에 앞에 종은 종교시설, 뒤에 거는 종합병원, 문은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동물 및 식물 관리시설은 뭐 한다고요? 제외.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제외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자, 다는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대비되는 게 준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준다중이용 건축물. 자, 준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면 잡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 여기 참고하십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지금 1번부터 6번까지는 똑같다. 그래서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여관에서 지금 종종 문판다. 똑같아. 그런데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 잡기가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5,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예요. 얼마까지라고요? 5,000제곱미터 뭐라고요? 미만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준다중이용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다중이용 건축물. 그래서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6번까지는 똑같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요 7번서부터 11번까지인데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 장례시설은 이거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과 장례시설이 5,000제곱미터 이상도 뭐가 된다고요? 준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단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는 5,000제곱미터 얼마까지만? 미만까지만이고요. 자, 그러면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05번에다가 별표를 2개 치고 봅니다. 05번입니다. 자, 05번
건축법령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닷물 잡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여기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번호로 4번 업무시설이네요. 그래서 여건에서 종종 문판다. 그래서 문화시설, 문화미치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장례시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고 업무시설은 들어가지 않네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그러면 업무시설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 바닷물 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다시 바닷물 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 된다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문제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뭐가 포함되지 않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지금 업무시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돼 있으니까 업무시설 여기 안 들어있죠? 업무시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시설 자체가 다중이용 건축물, 바닷물 잡기가 5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업무시설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바닷물 잡기가 5000 이상인데. 근데 바닷물 잡기가 5000제곱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업무시설이 포함되는 게 뭔가가 있어요. 한국이 한 골 더 넣어갖고 체코를 2대1로 이기고 있다네요. 경사났네. 2대1로, 예. 방금 전에 한 골 넣었다네요. 이제 5분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 5분만 버티면. 하이라이트만 봐도 돼요. 예. 숨조리가 안 봐도 돼요. 지금 바닷물 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업무시설일 때 적용되는 게 뭘까요? 건축법 중에서. 건축법 중에서 바닷물 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에 적용되는 내용 뭐가 있을까? 지금 다중이용 건축물에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업무시설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뭔가를 적용해야 되는 건 있어요. 뭐가 적용될까요?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 의무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업숙이라는 거 애우고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문종판 운업숙입니다. 문종판 운업숙. 아이고 우리 친구가 눈을 슬슬 감기 시작하네. 어, 150페이지 두 번째 박스. 150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보니까 공개공지, 공개공간의 바닷물 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중에서 문종판 운업숙 중에 업이 뭐예요? 업무시설입니다. 문종판 운업숙 중에서 업이 뭐라고요? 업무시설. 5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은 뭘 설치해야 된다? 공개공간,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단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건 지금 오픈북을 하고 났으니까 쉬워 보이지 막상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이거 업무시설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간단하지만 의외로 잘 틀리는 시험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냐. 그래서 일단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서 특이한 것은 지금 뭐냐 그랬더니 특이한 사항이 지금 노유자 시설하고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유락시설, 관광휴게시설과 장례시설은 이게 5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이상도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시설과 관련되는 것은 공개공지, 공개공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1분 뒤에 보도록 하고 건축 허가부터 볼게요. 자, 건축 허가부터 요거 사전 결정인데 사전 결정은 조금 있다가 자, 한 3분 뒤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과 대선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원칙적 허가권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 허가권자인데,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기가 10만 제곱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를 형업해 주세요. 공장과 창고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된다. 자,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공장과 창고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이 없으니까 구청장 허가권자다. 누가 된다고요?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공장과 창고와 건축위원회 심의받은 것은 그의 층수가 21층 또는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받은 것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권이 없으니까 구청장에게 허가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청장에게. 그 다음에 10분의 3 이상을 증축을 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허가권자를 전체를 말해 볼게요. 허가권자, 원칙적 허가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까지가 우리가 묶어서 허가권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허가권자, 이 허가권자의 개념에 도지사가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권자에 도지사 안 들어옵니다. 자, 하나 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권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에 도지사 안 들어온다. 국토교통부 장관 안 들어온다. 그런데 도지사 중에서 허가권이 있는 도지사는 어떤 도지사다? 여기 보니까 특별자치도지사하고 이제 아마 법이 개정될 건데 통합특별시장입니다. 통합특별시장에게 법이 개정 안 돼서 그런데, 그건 오래 안 되겠지. 아직 법이 개정 안 됐으니까. 이제 국회가 다시 개원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법을 개정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법이 개정 안 되는데, 특별자치시장도 특별자치시장 아니군요. 통합특별시장이라고 해요. 통합특별시장. 광주 전남이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장에게 건축 허가권이 있으니까 그걸 새로 넣어야 됩니다. 새로 추가를 해야 돼.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이 법이 개정되겠죠. 이제 통합특별시장이라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허가권자라고 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까지다. 그러면 도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장도 허가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에 걸 볼게요. 자, 사전 결정입니다. 사전 결정. 요거부터 한 드리고 갈게요. 건축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할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허가 신청서 외에 기본 설계도를 포함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 설계도는 일반인들이 못 그립니다. 저도 못 그리거든요. 그러면 설계사무소에다가 맡겨 가지고 그려야 됩니다. 요즘 건축해 보신 분 있습니까? 건축을 요즘 해보셨다. 설계 비용이 평당 요즘 얼마 하던가요? 쉬운 문제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평당 얼마쯤 한다? 요즘 평당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합니다. 평당 설계 비용이.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허가 신청서 외에 이 설계도를 첨부해야 돼. 근데 사전 결정을 신청하려 그래요.
그럴 때는 설계도 이 기본 설계도를 갖다가 첨부하지 않습니다. 설계 없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울주군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본 설계도 없이 물어보는 거죠. 건축법이나 울산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미리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도면 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사전 결정 신청입니다. 허가를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법이나 건축 조례, 그래서 건축법이나 울산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배되지 않아서 허가를 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물어보는 제도를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허가 대상 건축물만 됩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만 되니까 건축 신고, 건축법 14조에 따라서 신고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 결정을 의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랬으니까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은 건축법이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여기 형을 붙일게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다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전 결정을 내려서 오케이 허가 내줄게 라고 오케이 사전 결정이 통보가 되면 국토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까지 의정되고, 그 다음에 보전 산지일 때는 도시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산, 농하, 보도 이럽니다.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보전 산지일 때는 도시 지역에 한한다. 보도 이렇게 해서 요게 의제 본다 그랬으니까 사전 결정 통지가 오면 이것도 다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 색깔 다른 걸로 해볼게요. 건축 허가나 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설계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전 결정을 신청한 거죠? 그럼 설계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니까 사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은 것 아니다? 아니다. 다만 허가가 들어오면 퇴짜 안 놓고 허가 내줄게 라는 약속을 했을 뿐이지 허가 자체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도로 점용 허가가 자동으로 따라와요. 다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뭐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요? 도로 점용 허가. 여기 도로는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도도 도로니까 도로 점용 허가까지 따라옵니다. 건축 허가 받았을 때. 근데 사전 결정은 건축 허가도 아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나 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고, 사전 결정은 허가 내주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기본 설계도를 첨부해서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받고 2년 이내에 뭘 신청하라고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2년 안에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건축허가 내줄게요 라고 한 약속, 그 약속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허가 자체를 받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도면 첨부해서 허가 신청해 퇴짜 놓지 않고 허가 내줄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볼 내용은 지금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층수가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장군수는 건축 허가를 행사하기 전에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장과 창고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은 제외되니까 이것은 공장이나 창고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받은 것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경주시에서 만약에 3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건축주는 누구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까? 경북도지사다, 경주시장이다. 경주시장에게 신청합니다. 그럼 경주시장은 건축 허가 내기 전에 경북도지사한테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서 허가는 누가 내준다? 경주시장이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가는 누가 내준다? 경주시장이 내주는 겁니다. 층수가 30층이니까 21층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011 위숙이라고 그럽니다.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 안에 3층 이상, 연면적기가 1,000제곱 이상의 011 위숙은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 이겁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입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관련해서 주변 환경 보상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서 위락시설, 숙박시설인데 이것은 규모에 관계없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모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층 미만이라도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신고인데 요게 건축법 14조에서 나오는 내용으로서 요게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냐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신고 수리가 되면 허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건축법 14조에 따라 신고하면 무슨 처리가 된다고요? 허가 처리가 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 여기 숫자가 중요합니다. 85 이내에 중축, 개축, 재축은 이것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저관에서 연면적 200 미만 이고 그랬으니까 AND입니다. 동시충족이에요.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관농자, 즉 비도시적에서. 잠깐만, 아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네요. 건축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5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5개가 있었을까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건축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의 5개 중에서 아무 말 없이 건축 그러면 5개 중에서 신축을 가리키는 겁니다. 건축의 종류는 5개인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건축 그렇게 되면 5개 중에서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신축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관농자, 비도시적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동시에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비도시적 관농자에서 신축을 하더라도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거죠. 신고하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거나 방제 지구이거나 붕괴 위험지구일 때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관농자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거나 방제 지구이거나 붕괴 위험 지역일 때는 그게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일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허가 받으라. 허가 받으라. 자, 대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자, 소규모 건축물인데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이다. 아까 첫 시간에 했네요. 연면적 합계란 뜻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무슨 뜻이었죠? 연면적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몇 개 이상 건물이 있다? 2동 이상 건물이 있다. 2동 이상 건물이 100제곱미터다. 그럼 작은 건물이 2개라는 거죠? 100제곱미터인데 적어도 연면적 합계란 말을 썼으니까 2동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2동 이상을 합쳐서 100이면 작은 건물이네.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신축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높이가 3m 이하, 3m 이하에서 중축하는 거, 그런 것들은 신고할 수 있고, 그 다음 표준 설계도서,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준 조례는 어디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지방의회가 만들죠.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이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도서 중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신고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리을하고 미음번 요걸 잘 봐야 되는데, 공업지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지산이라 그래요.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를 줄여서 뭐라고요? 공지산. 공지산에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은 신고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공지산의 2호 공장이라고 외웁니다. 그럼 공지산을 벗어난 공장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공지산,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를 벗어나는 공장은 뭐 해야 된다고요? 허가 받아야 돼요. 공지산의 2호 공장,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만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 농업, 수산업,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서 건축해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그래서 이걸 창이라고 합니다. 창고 200. 그 다음에 농막과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와 작물 재배사와 배양실과 온실 이런 것들 친 겁니다. 그래서 농수읍면의 창고 200, 그 다음에 축제적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와 작물 재배사와 종묘 배양실과 온실은 신고 사항이다 이거죠. 시험 문제를 내면 500제곱미터의 축사 이렇게 내거든요. 500제곱미터의 축사를 500제곱미터면 이거 신고사항을 벗어났죠. 400 이하니까. 근데 이건 500이라고 줬으니까 이 축사는 뭐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죠. 왜냐하면 400 이하까지만 신고거든요. 500은 400을 초과했으니까 이 축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자, 그러면 프린트물 06번에다가 별표를 2개 치고 보십니다. (06번)
06번 건축법령상 신고상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를 쉬워, 너무 쉬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이 뭐가 틀렸어요? 2번 틀렸죠. 거기 산업단지에서 3층 이하로서 500 이하인 거고, 이건 3호 공장이 되는 거죠. 3호 공장이 아니라 뭐예요? 2호 공장이죠. 2호 공장. 공지산에 이거잖아요. 여기 공지산에 뭐라고요? 2호 공장. 2층 이하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근데 3층 이하로서 S에 들어있네. 그래서 3호 공장이 아니라 2호 공장. 공지산 산업단지죠. 예. 자, 나머지는 다 맞기 때문에 별도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신고 수리가 됐으면 말입니다. 신고 수리가 된 것은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신고일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착수하라고요? 1년.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뭐한다? 상실된다. 넘기면 건축허가 받은 거 2년 안에 착공하라는 게 나옵니다. 자, 보시죠. 허가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must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허가받고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공사하지 않았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다만 공장의 신증서리라든가 업종 변경 승인받은 공장은 몇 년 내에 착수해라? 3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공사를 착수는 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취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제한이나 착공 제한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 이 허가권자의 건축 제한을 할 수 있다. 등 그랬으니까 건축 제한뿐만 아니라 허가 제한뿐만 아니라 착공 제한도 할 수 있고요. 착공 제한뿐만 아니라 무엇도 할 수 있냐면은 용도 변경에 대한 제한도 가능합니다. 착공 제한, 허가 제한, 용도 제한, 이거 다 가능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주무부 장관 우리나라 19개 부처의 장관인데, 19개 부처의 장관이 국방위가 국방부 장관이겠네요. 문화재보전, 이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국민경제산, 이거 재정경제부 장관 되겠네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 단 요것은 2번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허가권이나 착공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되면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해제하시오 라고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데, 2년 이내로 하되 다만 1회 한하여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3+2라 그래요. 3년 제한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입니다. 정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3 플러스 1이라 그래요. 3 플러스 1. 3 플러스 1이 뭐냐면 3년 제한하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데 이거는 2 플러스 1입니다. 2 플러스 1은 뭐냐면 2년 제한하고 얼마 연장한다? 1년. 한 번 한해서. 그래서 제한이 3번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냐면 국토법에서 3 플러스 2,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도정법이죠. 정비법에서 3 플러스 1, 3년 제한하고 1년 연장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제한 2 플러스 1, 2년 제한하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03번 문제 드렸는데 03번에다가 별표를 2개 치고 봅니다. 자, 0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이 틀렸을까요? 오케이, 3번이 틀렸군요.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는 2년 이내로 하며 슬롯이 끊어요. 그것까지 맞습니다. 2회에 하나요. 며칠? 2회에 하나요? 1년도 맞는데 2회가 아니라 1회에 하나요? 1년 이내 범위간 제한하는 2 플러스 1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토법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3 플러스 2, 3년 제한하고 2년 연장한다. 그 2년 연장하는 걸 암기표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개지기. 개지기는 3년에다 2년 연장하니까 5년 동안 제한하죠. 개지기 5년 제한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정비법, 도정법에서 3 플러스 1, 그래서 3년 제한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제한 2 플러스 1,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좀 봤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유권 확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안 되면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단 허가를 대지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요 박스 1, 2, 3 세 가지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안 돼도 됩니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말합니다. 지상권 설정을 하게 되면 경구한 건축물을 최단 몇 년 쓸 수 있어요? 30년 쓸 수 있어요. 최단.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하면 일단 최장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10년. 임차권은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단 임대료가 2기 이상
지료가 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대지를 사용해서는 권을 확보하면 된다. 다만 여기 형편 치세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용 권한을 확보해서는 안 되고 소유권을 확보하라. 다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 권한 갖고 안 되고 뭘 확보하라고요? 소유권을 확보하라. 제외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 억제, 구조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쓰자라고, 동의한 공유자 수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대지 소유권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유자 수의 80, 그 공유자 수 중에서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이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80이 2번. 여기 80이 1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유자 수의 80이 1번, 전체 지분 면적에 동의한 공유자 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이 2번 나왔어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다. 여기 잠깐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주상복합이라 그래요. 주상복합.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은 주상복합 건물인데, 이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택법상 대지 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소유권 확보가 다 안 돼도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하려는 대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용할 걸 확인한 경우에도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한다. 그래서 집합 건물에 따른 결의가 있다. 그러면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결의는 얼마큼 필요합니까? 구분 소유자면 의결권자 얼마의 결의가 필요해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용 부분, 자, 일단 이것부터 해봅시다.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 공용 부분은 어떤 겁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공용 부분은 법정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입니다. 법정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이 뭐예요? 복도, 계단, 승강기예요. 이게 법정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이고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용 부분 중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 어떤 거?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뭐에 대해 등기를 해야 돼.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그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고 그래. 그럼 결의를 돼. 결의. 얼마가 필요할까? 5분의 4짜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두 개일까? 재건축 결의가 5분의 4야. 또 하나가 뭐다? 서면 결의가 5분의 4야. 그럼 남았네. 4분의 3이 남았고 3분의 2가 남았네. 이제 50%로 줄여줬어. 이제 4분의 3이냐 3분의 2냐. 이것도 못 맞추면 이제 접시에 코를 박으라 그럴 거야. 이제 그렇지. 공용 부분의 변경은 이건 3분의 2야. 그래서 집합법에 따라 얼마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3분의 2. 원래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법이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공용 부분의 변경, 이 결의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가 집합 건물을 재건축한다. 재건축 결의는 얼마다? 조금 전에 했죠. 5분의 4라고. 집합법에서 5분의 4짜리가 두 개 있다 그랬습니다. 뭐하고? 재건축 결의. 또 하나 뭐라고요? 서면 결의.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매도 청구까지 갑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를 시가로 매도하고 청구한다. 아까 얼마큼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80을 두 번 하라 그랬죠. 공유자 수의 80, 그 동의한 80 중에서 지분 전체 80. 그럼 동의 안 한 자가 20%가 있겠죠? 그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팔고 나가! 나가. 그럼 나가 그럴 때 뭘로 준다고요? 시가로 줄 테니까 여기 시가로 줄 테니까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단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 협의된다?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유자 및 대지 사용권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까지 다 한다. 건축물의 공유 지분까지 다 하다.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자 수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 현저한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 둘 이상 동그라치나 5번입니다. 둘 이상 일간신문에다가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났을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대지를 본다. 이렇게 하고 건축주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 지분을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고 착공할 수가 있다. 그러면 뒤집어서 07번에다가 별표 2개 치고 요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07번이 마지막입니다. 자, 07번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묶인 것은 번호로 해봅니다. 몇 번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묶였습니까? 번호로 2번 맞네. 2번입니다. 기억, 건축은 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네모,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대지 관리청에게 해당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 매각하거나 양유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되고요. 니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을 받았다. 대지의 사용권은 안 되고 이건 뭘 해야 된다고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하라 그랬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 사용권 가지고 안 된다. 분양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디귿번, 건축주가 대지의 노화로 해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때 건축물에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와 전체 지분의 80이 몇 번 나와야 된다? 2번. 한 번밖에 안 나왔네. 리을,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변경 4번, 네모 공용 부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에 따른 결의 얼마라 했어요? 3분의 2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므로 2번이 답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프린트물 잘 챙겨 오셔야 돼. 8, 9, 10, 11, 12번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끝내고 다음 주에는 농지법까지 쭉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